아내 문제 주의하라. 장관의 경고를 받고도 입니다. 이 공관병 갑질 논란 매일매일 새로운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작년에 이 박찬주 사령관 부인에 대한 갑질 의혹이 이미 제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먼저 김규호 교수님, 일단 저희 어려운 출연이신데 나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부 목소리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민구 전 장관이 이미 이 박찬주 사령관 부인 관련해서 구두 경고를 했었네요. 제가 좀 대령 진급하자마자 이 비서실장으로 군사령관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곳이 그 이군사령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참 굉장히 안타깝고 곤혹스러운데요. 장관님이 구두 경고를 했다면은 이런 추론이 가능해요. 장관님이 어떤 내부 기관에서 첩보 보고를 했다. 아하. 그 말은 다시 뒤집어 보면 부인의 행동이 좀 유별나지 않았느냐. 독특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되게 기무라는 기관이 있어요. 예. 그것이 그 사생활까지도 대개는 다 이렇게 파악을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거든요. 또 기무가 안 하면은 뭐 헌병, 법무, 감찰 이런 그 감사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약간 독특했기 때문에 사성장군이라 하더라도 아마 장관한테 보고가 돼서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대개 이제 대장은 사성장군은 그 장관급에 준한 예우를 하기 때문에 장관이 대장한테는 막 오라가라 불러서 막 그러지는 통상 않습니다. 대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우를 하는 편인데 이런저런 모든 걸로 추론해 봐서는 부인의 행동이 기관 보고까지 될도록 유별나니까 불러서 한번 경고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추론이 가능합니다.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방장관이 직접 불러다가 이제 주의를 준 건데 그래도 갑질을 막지 못한 이유가 뭐 따로 있을까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한 사성장군쯤 되면은 해는 일이 엄청 많고 부인하고 살아온 세월만 해도 벌써 한 3, 40년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 정도 되면 자녀들도 거의 출가했을 거고 부인의 그 특별한 행동에 대해서 아마 본인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가 좀 어려웠을 그런 점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남들은 아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왜 주변의 일을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부인이 이렇게까지 갑질했을 거라고는 물론 뭐 근데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어느 정도 주의를 줘야 되는 게 그렇죠. 상식적이지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그 부분에 아마 어느 정도 대화가 있었을 텐데 그때에서도 멈췄더라면 좀 괜찮았을 텐데 근데 이제 되게 이게 우리 군부대 장성급들이 이제 공관 근무병 이렇게 하면은 되게 아들 그해야 연배가 됩니다. 그래서 되게 아들처럼 하고 결혼할 때 다 제대하고 와서 주례도 서주고서 관계들이 다 좋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경우는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상식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좀 심한 일을 했더라도 감화 감동을 받고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평소 안 하거든요. 그렇죠. 네, 저도 뭐 대위 때 삼성장군 부관도 해봤고 대령 때 그 사성장군 비서실장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좀 약간 수모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것이 저를 많이 감동시키면 그냥 그런 정도는 그냥 이렇게 묻어가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공관병 이 갑질 논란은 너무 눈에 띕니다. 양 변호사님. 이게 구두 경고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이 박찬주 사령관이 민간인 신분이어서 그렇습니까? 박찬주 사령관은 이제 부인이 민간인 그렇죠. 신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군대 내에서 이제 그 민간인 신분의 부인까지 징계를 할 수 없었던 이제 현실적인 한계가 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근데 굉장히 이제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남편인 사령관의 지위에서 지휘를 하는 듯한 진두지휘하는 듯한 그런 행동들을 사실 보여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은 실질적으로 다 하고 갑질은 하면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질 때는 난 민간인이니까 군에서 징계를 받을 수 없고 정식으로 수사기관을 거쳐서 내가 뭐 기소가 되지 않는 이상은 난 책임은 피하겠다라는 그런 태도인 걸로 보여서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이때 당시 구두 경고를 할 당시에는 사실상 이 정도인 줄은 몰랐을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알려진 사안만으로는 저는 민간인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을 정당하게 절차를 밟아서
충분히 기소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좀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폭언과 폭행을 뭐 일삼았다라는 주장도 있고 물론은 더 수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도 많이 들었다는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뭐 모욕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고려를 해볼 수 있을 텐데 그 당시에는 뭐 공관병 입장에서도 사령관 자기의 상사의 부인을 직접 뭐 고소를 한다든지 그런 건 생각은 못 해본 것 같고요. 하지만 사안이 이렇게 알려진 만큼 이거는 사실 민간인이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국방부 자체도 조금 더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그 당시에는 사실 그쵸. 더 이제 깊게 좀 들어가지 않았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군대 내에서 사실 문제가 생기면 감찰이라든지 좀 내부적으로 해결을 해보고 예. 내부에서 징계받는 걸 이제 우선으로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 문제가 사실 커지지 않을 수 있는 뭐 장점도 일부 있지만은 내부적으로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조금 뭐랄까요, 좀 안일하게 대처하게 되는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변호사님 뭐 실제로 지금 군 인권센터에서는 뭐 형사적 처벌을 물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부인을 이제 직접 소환해서 검찰 조사나 뭐 경찰 조사를 받게 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공관병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마음은 고소를 하고 싶었겠지만 자신의 신분상의 이유 때문에 직접 수사기관을 찾아가서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던 부분이 있을 것 그렇겠죠. 같아요. 하지만 예. 인권센터에 어쨌든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이 일이 공론화가 됐고 그런 마당이라고 한다면 부인을 사실 군대에서 징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군인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경찰이나 검찰을 통해서 수사를 받고 그런 혐의점이 유죄로 판단이 된다면 결국에는 기소가 돼서 저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두 경고를 이미 받았다는 걸 오늘 저희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기 때문에 이 논란도 뜨거운데 그런데 또 하나 폭로가 나온 게 백기종 팀장. 네. 이 공관병에게 컵에 손님 머그컵인 것 같아요. 손님 사진 새겨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그 박찬주 사령관은 굉장히 우수한 장군이었습니다. 그 77년도부터 80년대에 독일 그 사관학교 위탁 교육도 받아왔고 그 인연으로 해서 2001년부터 3년도까지 독일 육군청에 교관 경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독일의 지인을 이제 부대장 명목으로 초대를 해서 사실은 경기도 이천 같은 데 이제 주말에 여행을 가면은 사진병을 이제 그 동행을 시켜가지고 사진을 찍어라라고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는데 사실은 이 손님이 부대에 돌아와서 나갈 때까지 이 컵에다가 이 열로 인화를 해가지고 얼굴을 새겨서 주라, 기념품을 주라라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사병이 지금 폭로한 부분이 또 어떤 거냐면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손님이 가기 전에 컵에 그 손님의 얼굴을 인화를 해서 기념품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예. 마음이 급하니까 막 빨리 하다 보니까 손도 대고 화상을 입었다. 이제 이런 컵에 손을 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폭로가 나오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견 지극히 일상적인 부대장의 어떤 그 지위나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폭로가 반복이 되면서 결국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까지 폭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저는 이 말을 들으니까 병사들의 역할이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사실 그 박찬주 사령관 밑에서 일했던 병사들의 좀 인터뷰를 해보니까 또 좋다, 긍정적이었다 뭐 이런 반응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저도 우리 소대원 아들 중산대 결혼할 때 엊그저께 제가 주례를 섰거든요. 네. 그러니까 벌써 한 40년 넘은 애들 이렇게 연락이 오가고 제대할 때 우리 집에서 먹고 간 동태국을 잊을 수 없다 그래서 농사가 져가지고 제가 쌀 했다고 또 파주에 있는데 그걸 또 가져왔더라고요. 그게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상적인 거죠. 그렇죠. 근데 아마 그 대장으로 우리가 선발할 때는 이 여러 가지 능력과 또 우리 사생활 이런 것까지 다 보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박찬주 대장이 특히 또 우리 군에 보면 되게 보병들이 많이 대장이 되는데 포병이나 기갑, 탱크, 전차는 기갑병과거든요. 기갑병과로 대장되면 아마 제가 볼 때 처음일 것 같아서 본인의 능력은 아마 출중하다고 또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육사 다니는 생도 중에서 그 뛰어난 생도를 선발해서 미국이나 독일 육군사관학교에 위탁교육을 보내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군인은 이 가족까지 이렇게 좀 잘 달아서 잡음이 나오죠. 병사야말로 군인의 부하지 부인의 부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정말 유의했어야 되는데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박찬주 사령관의 군인으로서 역량을 저희는 의심하는 게 전혀 아니라 이 그렇죠. 공관병 갑질 논란 잠깐 화면 보실까요? 왜냐하면 이 박찬주 사령관에 대한 공관병들의 평가는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특히 박 사령관 부인에 대해서 저렇게 공관병들이 증언을 한 부분이
어찌 보면 이게 박찬주 사령관이 좀 저것도 좀 묵인한 건 아니냐, 옆에서 그냥 지켜만 본 거 아니냐, 라는 의견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장관님이 불러서 경고할 정도 되면은 따끔하게 한마디 했어야죠. 예.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내가 망신당할 수도 있다. 앞으로 나의 진로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엄중하게 얘기를 했었어야죠. 예. 우리나라는 이게 공사구분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본인도 잘해야 되지만 가족 관리도 잘해야 했을 때 공직자로서의 위상이 확립되는 그런 특별한 면이 있거든요. 예. 네. 지금까지는 이제 박찬주 사령관 부인을 좀 중점적으로 해봤다면 좀 폭을 넓혀보겠습니다. 이 군대 내에서 장성 부인에 대한 논란은 합참의장 후보자 청문회 때도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꼭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장교 부인, 고급 장교의 부인이 투명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급 장교에 걸맞는 품위를 유지해야 됩니다. 아니죠. 집에서는 기본적인 가정일에 충실해야 되고 부대 일에 개입해서는 안 되고요. 불필요한 군 가족 간의 그런 교류 활동도 자제해야 되고 이렇게 봅니다. 명확하게 장교 부인에 대한 품행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4년 전에 저런 얘기가 한번 나왔다는 건 글쎄 저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에 대한 스스로의 인정 정도가 아닐까요? 네, 사실은 저도 이제 그 사단 사령부 근무를 군에서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이번에 폭로를 보면서 떠오르는 그 제목이 있어요. 바로 그 전직 군 출신 두 대통령의 부인들이 사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그 다음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이 군에 있을 때 같은 기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어떤 그 치맛바람식으로 김장 담글 때 가서 일을 해주고 그 장군들 부인들하고 어떤 일화가 전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 장군들 부인들 오죽하면 지금 박찬주 대령 같은 경우에 그 사병이 박찬주 사령관이. 예, 박찬주 사령관이 이제 그 공간에서 공간병이 힘든 걸 못 이기고 뛰쳐나가니까 전속 부관들을 다 모아놓고 내 부인이 그래도 여단장급인데 너희들이 이런 교육을 제대로 못하면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병을 일주일간 전방 부대에 배치해서 GOP 근무도 시켰다 이런 폭로가 나오고 있는데 예. 사실은 그 군장성 부인들이 위계 질서가 확연하게 오히려 그 군인 장성들보다 더 위계 질서가 엄격하다는 그런 지금 이야기가 있는데 저도 군에 있을 때 이런 걸 많이 목격을 했거든요. 지금 시대는 달라졌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군 가족 지금 박찬주 사령관도 수신제가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부인이 심지어 종교 침해됐다는 폭로가 나왔죠. 그 사병이 불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데려가면서 휴대폰 사용도 간섭을 했다는 이런 폭로가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저도 말씀을 이어받아서 질문을 드리면 군대 내에서는 남편의 계급이 곧 부인의 계급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제가 미군 부대 오래 근무했거든요. 한미연합사나 유엔사에. 그 미군들은 좀 우스갯소리로 와이프가 자기보다 한 계급도 높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네, 농담이죠. 농담이죠. 전 세계를 높였는데 사실 이거 잘못됐죠. 이제 우리 군도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받들어 오던 관행, 계급, 생각, 의식 빨리 이제 혁파하고 바꿔야 됩니다. 남편이 계급이지 거기는 남편에 대한 아내이지 자기가 군인 가족으로서 남편 하나를 바라보는 거지 병사나 뭐 이런 잘못된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이번에도 안타깝지만 잘 터진 것 같습니다. 이번 예를 계기로 확 바뀌어야 됩니다. 아니, 저희가 계속해서 김 교수님한테 난감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네. 뭐 사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인데 특히 군대가 네. 이 남편의 승진에 영향을 가장 미치는 게 부인의 입김 뭐 이런 건 진짜 사실인가요? 뭐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대령까지 1차 진급했는데 뭐 제 가족이 여기 와서 좀 보고 있지만 제 가족은 뭐 그런데 전혀 기여 안 한 것 같거든요. 김 교수님을 뭐 여기서 인사검증하자는 건 아닌데 네, 일단 군대가 워낙 이런 게 만연해 있다면 그것도 좀 큰 문제 아니겠어요? 아마 옛날에는 조금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다 정보화 시대 되고 가불병 진급심사위원이 되고 그래가지고 또 뭐 이게 이런 일은 이제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군대가 왜 곤혹스러우냐 하면은 우리 아까 말씀도 하시지만 30년 전, 20년 전, 40년 전에 근무했을 때의 일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제가 근무했을 때인데 30년 사이에 군은 많이 변화했고 이런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전투 일반화로 이렇게 그럼요. 사성장군을 또 이렇게 한다는 거는 또 군의 사기 같은 면도 있어서 정확히 조사가 나온 다음에 하는 것도 좀 알겠습니다. 맞을 것 같습니다. 저쪽 이 얘기를 또 못 들어봤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양 변호사님 뭐 사실 승진에 있어서 부인의 입김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뭐 부인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뭐 남편의 인사청탁을 하는 것이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런 얘기들을 이제 사람들이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김장철에 이제 쫙 부인들이 모이면 남편의 계급별로 이제 서열이 딱 정해지고 그리고 김장을 실제로 담그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직위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뭐 반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전에는 뭐 이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지금이야 뭐 많이 반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 인식 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군대 자체 내에서 이제 사실 자정작용을 통해서 좀 그럼요. 개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일반인들 눈에도 정말 이런 부인들의 갑질이라든지 부인들이 정말 뭐 시집살이처럼 자기가 밑에 계급일 때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자기도 올라가면 그렇게 하는 걸 또 당연시하게 되는 그런 좀 악습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김장할 때 더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요. 이제 김장은 다 이제 사서 먹기 때문에 부대에서 김장은 이제 병사 김장이나 간부식당 김장도 이제 안 합니다.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아예 뭐 그런 예. 그런 게 없고 저것도 말씀드린 한 몇십 년 전 얘기인데 이제 우리 군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공무원이나 회사 기업에도 또 뭐 남편의 승진을 위해서 그런 건 다 개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군이 워낙 페이스된 사이고 전방에 이제 일반 민가가 없는데 군인들만 모여 있다 보고 대개는 또 자녀 교육 때문에 혼자 떨어져 살다가 주말에만 이제 부인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공관 근무병이 한 100여 명 내외 육군 같으면 그리고 장성급 관사가 한 90개 정도 되는데 뭐 육군이 이제 전수조사를 하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병사들을 우리 적적 전투력이 이제 전부 군에 올 병사들 입영 장정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가급이나 행정병들은 전부 없애서 창끝 전투를 전방으로 다 보내야죠. 이제 그렇게 해서 군대 이게 행정 군대가 아니라 싸우 이기는 건데 싸울 수 있는 군대 그런 걸로 바꿔야죠. 예, 뭐 문득 든 궁금증이 있는데 네. 이제 남편의 계급을 부인이 따라간다 하면 저렇게 뭐 대장, 준장 뭐 이런 계급들이 모이면 부인들 간의 호칭이 대장님, 준장님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아니고 좀 당연히 누구씨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대개 이제 계급이 아니라 직책이 있어요. 대개 이제 군대 보면 뭐 군사령관이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 소장이 참모장이고 그 밑에 이제 참모들 계급이 별 하나 준장이거든요. 그리고 뭐 인사, 정보, 작전, 군수, 동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대개 사령관분이 뭐 인사, 작전 뭐 이렇게를 하고 그래요. 남편의 그런 직책을 계급으로 안 하고. 사실은 뭐 그런 모임당 누구 엄마 아니면 누구 부인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되게 직책으로 가지고 많이 부르죠. 네. 그렇군요. 아니 어찌됐건 이번에 뭐 말씀처럼 이런 갑질 논란이 불거진 게 오히려 이제 군 자정자궁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 군인권센터 측은 공관병이란 보직을 아예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냥 월급 많이 받으시니까 가사 도움 있으시면 되고요. 가사 노동에서 장군들도 좀 뭐 같이 부인하고 이렇게 가사 노동 하시고 그분들을 배치해주면서 월급은 중앙경리단에서 따로 그 월급만큼 빼고 장군에게 월급을 지급하면 되죠. 글쎄요, 뭐 공관병뿐만 아니라 이번에 논란이 되니까 뭐 테니스병, 골프병, 과외병, 목욕탕병 뭐 사실 저도 군대에서 많이 보긴 봤었는데 뭐 물론 뭐 정확한 보직을 그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만 군대에서 이런 거 다 없어져야 된다는 목소리까지 다 있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당연하죠. 이거 없어져야죠. 정식 우리 군대에서는 이 영어로 말하면 TO, 편제라는 게 있거든요. 전투를 위해서 그 편성된 인원과 장비가 있습니다. 이 편제에 의한 직책을 운영해야 되고 편제에 의한 인원을 보직해서 운영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통상 연대급에는 테니스장이 있는데 장교들이 주말 되면 어디 부대 이탈을 못하는 저도 연대장 할 때 주말 되면 주로 테니스를 많이 했거든요. 그럼 이제 테니스병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직책을 수행하는 연대본부대에 근무하는 병사 가운데 테니스를 잘하는 병사가 나와서 이제 테니스를 대신 해주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걔 병증이 이제 테니스병으로 돼서. 뭐 저도 군생활 하다 보니까 테니스만 치던데요. 아니.
그게 테니스만 치는 게 아니라 예. 일과 시간, 평일에는 일과 시간 이후에 예. 그리고 주말 이렇게 하고 근데 좀 본인도 나죠. 간혹가다 저 있을 때 보면은 방위병 제도가 있었거든요. 예. 방위병이 이제 시내에서 테니스 코치에다 보내는 주로 그런 일을 많이 하는 경우도 전혀 없진 않았어요. 또 없애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목욕탕 관리병원 이제 국방부 같이 큰 데 아마 지금도 있을 겁니다. 예. 이런 건 저 상근 예비역이나 누가 하는데 또 PX 관리병. 예. 그리고 이 과외병이라는 말은 이거 좀 잘못됐는데 아마 예전 30년, 40년 전에 있었던 얘기 같은데 지금은 이건 뭐 지금 이게 전부 정보를 공개화하기 때문에 바로 병사가 바로 스마트폰으로 바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거의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도 뭐 악습을 좀 지켜봤기 때문에 선입견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게 없어져야 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박찬주 사령관에 대한 문제, 사령관 부인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장성 부인에 대한 걸 짚어봤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그럼 더 해나갈지 이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 사실 군 인권센터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반면에 박찬주 사령관 본인은 입을 다물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군 인권센터에 굉장히 많은 그 증언들 그다음에 폭로성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고 전달되고 있는데 저는 지금 박찬주 사령관이 하나 부인을 했던 게 있죠.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 부인이 호출 팔찌를 착용시켜서 심부름시키거나 근무를 시킨 적이 없다라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라고 하면 군 인권센터에 지금 무차별하게 전달되고 있는 폭로들이 상당히 또 허구일 가능성도 있다는 측면도 배제를 못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군 인권센터에서는 사실 군대 내에 편제되어 있는 이 공관병들이나 당번병들에 대한 이런 문제가 뭐 일거에 폐지를 한다거나 필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군 내막을 잘 모르는 이야기라고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편제상에 소위 완스타는 그 한 명, 그다음에 투스타 2명, 그다음에 사령관이나 그 사성 같은 장성 같은 경우는 4명 정도의 공관병이 그 편제가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박찬주 사령관이 문제가 되는 거죠. 개인적인 일을 인권 침해 요소의 일을 시켰다는 거지 사실은 편제된 대로의 업무를 봤다라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게 공관병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전에 4.16 세월호 사건 났을 때 해경을 바로 폐지를 해버린 것처럼 이게 또 하나의 어떤 그 무계획한 그런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봅니다. 아니, 저도 좀 동조하는데 제가 오기 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전자팔찌라는 건 마치 그런 추행범이나 무슨 그런 새끼 노예처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예, 그런 사람들. 팔찌 그게 좀 오도됐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음식점에 가면 이렇게 딱 누르면 호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호출기 같은 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 때는 그 군인권소장은 군복무를 좀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예. 이 갑질 논란과는 본질과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네. 문제가 됐을 때는 뭐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으니까. 예, 문제 제기가 됐으면 뭐 처벌 받으면 받고 아니면 아닌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따가 뭐 셋이 감사 결과가 있어봐야 알겠지만은 예. 그거 뭐 이제 대장 되고 그러면 또 이게 조사받아서 공개해야지 본인이 변호사도 없고 본인이 아마 자기를 근데 변호하면은 말씀 끌어 주셨는데 김 교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찬주 사령관이 아직까지 사과 표명을 정확히 안 하기 때문에 부덕의 소치 이런 거보다는 뭐 책임을 통감하다니 좀 더 좀 사과 수위가 높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 거기는 공감을 하는데 근데 본인 또 어쩌면 억울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거든요. 네. 짧게 말씀을 드리면 8월 1일 날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사성 장군이고 또 사령관이면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허구의 폭로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장군답게 확실히 인정하고 내 부인에 대해서는 사실 수신제가 못한 책임이 있다라고 했으면 국민들이나 또 많은 그 병사들이 수십만 명이 지금 퇴직을 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거든요. 군의 내부 문제를. 그렇다고 뭐 확실히 장군답다는 이런 인식이 있을 텐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 아직까지 정확한 책임 소재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부분은 좀 비판받아 마땅하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찬주 사령관에 대한 수사는 감사죠. 정확히 말하면 감사입니다.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국방부 대변인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국방부 직무감찰과장 등 4명이 지금 현지에 내려가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어제는 이작 사령관을 포함해서 전 현직 공관병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했고 오늘은 공관병 일부와 사령관 부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양 변호사님 이제 1시간 뒤면 감사 결과가 나올 텐데 뭐 이에 따라서 사령관 본인 혹은 부인에 대한 형사적 처벌 뭐 아니면 또 다른 민사적 처벌 뭐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사직서를 제출을 하고 그게 수리가 된 이후에는 사실은 이게 이제 사건이 넘어가서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할 수도 있고요. 예. 군대에서 이제 원래는 군인은 군법정에 서는 게 원칙이기는 하지만 지금 사실 부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인 신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검찰이나 경찰에서 입건을 해가지고 수사를 받게 돼서 혐의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얼마든지 처벌도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그 공관병들, 군인들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신적인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부 그 병사 같은 경우에는 그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정말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극심한 그 심리적인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렸다고 해요. 그러면 사실 충분히 이제 정신적인 피해까지 고려를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그 부분에 대한 사실 손해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뭐 철저한 사실에 기반한 수사가 먼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1시간 뒤에 또 어떤 감사 결과, 첫 번째 감사 결과니까 주목이 많이 되는데 네. 김 교수님, 지금 박찬주 사령관은 전역 신청서를 이미 낸 상태잖아요. 그런데 네. 보니까 당연히 사령관, 대장, 포스타 신분이다 보니까 최종 결정권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더라고요. 그 장군 진급할 때도 예. 별 하나도 대통령 제가 사항이고요. 중요 보직도 또 대통령 제가 사항인데 더더군다나 대장은 대통령 제가 사항이고 형식적이긴 하지만 대장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해야 됩니다. 국무회의 심의 안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전적으로 이 사표가 됐다고 전역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결심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문 대통령은 어떤 판단을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문 대통령이 아마 장관한테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수사 결과 같은 것도 감사 결과 같은 거 다 보고요. 그렇겠죠. 네, 그렇게 해서 아마 그리고 곧 또 지금 인사가 4월 달에 하는 거 이게 지금 밀려가지고 인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처리가 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어려운 출연해 주신 전 육군대령 출신 김기호 교수님과는 김 교수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